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정규 세션 기업 분석 발표를 맡은 아론 강혜성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가져온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CJ E&M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기업 개요, 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순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주주 구성과 투자 정보는 다음과 같고, 주가의 경우 전날 종가 기준 16만 7,600원, 외국인 보유 주식수 480만 주로서 전체 비율의 22.3%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동사는 1994년 12월 16일 종합유선방송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미디어, 커머스, 영화, 음악 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내용은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 21년 단기 보고서 기준 49%, 커머스 40%, 영화 공연 3%, 음악은 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사업입니다. 공사는 드라마, 예능,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서 현재 TVN, OTVN, 엠넷, OCN 등 총 16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채널은 케이블 TV, 위성 방송, IPTV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MPP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1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년엔 OTT 서비스인 티빙을 출시하여서 오른쪽 하단 그래프와 같이 넷플릭스, 웨이브에 이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머스 사업입니다. 동사는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고객의 주문을 접수 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프라이빗 브랜드, 라이센스 브랜드 활용을 통해 상품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분야에서 역량 있는 MD 인적 자원과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력 등 고급화를 통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TV 채널과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CJ 온스타일, 오프라인 매장 스타일 온에어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년은 방송 채널인 쇼크라이브를 개국하여 21년 5월부터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역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사업입니다. 동사는 엠넷을 통해 슈퍼스타 K,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K-컬처를 리드 중입니다. 또한 K-팝 플랫폼 M웨이브 운영과 국내 해외 콘서트 및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음악 생태계를 이끌며 K-팝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웨이크원 엔터테인먼트, 스윙 엔터테인먼트, 아메바 컬처, 하이어 뮤직 등등 여러 아티스트 육성, 음원 출시를 통해 국내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깨비, 또 오해영 등 인기 콘텐츠의 OST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사업입니다. 공사는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뮤지컬 공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영화 부문에서는 서복, 발신제한, 보이스 등을 투자 배급하였으며 뮤지컬 부문에서는 비틀슈즈, 광화문 연가를 제작했습니다. 21년 상반기 한국 영화 기준 시장 점유율은 36.8%로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 배급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영화를 합친 기준 시장 점유율은 CJ E&M은 5.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상호 유기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CJ E&M의 특성에 맞게 저희 팀은 소비자 입장에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사는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유명 작가인 김은숙 작가를 포함한 5명의 작가와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간접 광고인 PPL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TV를 켰을 때 CJ E&M은 총 16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채널 중 하나를 시청했을 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과 수신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보고 채널을 변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사는 CJ 오쇼핑이라는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J 오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판매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TV를 끄고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OTT 플랫폼인 티빙은 기존의 TV에서 시청하지 못했던 다시 보기 서비스나 오리지널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빙에 유료 구독료를 내고 가입했을 경우 이에 따른 광고 수익도 들어갈 수 있고 정기 구독료 역시 수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옷이나 가전제품 아니면 식품 등을 사기 위해서 CJ 온스타일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이에 따른 판매 수수료 역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가서 오늘같이 신나는 금요일 밤 혹시 아이즈원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즈원이나 사이먼 도미닉의 랩 등등 CJ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있는 레이블의 음원을 들었을 때 혹은 음반을 구입했을 때 이에 따른 아티스트 음원 및 음반 수익 역시 수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생충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CJ CGV에서 배급하는 영화 배급을 시청에 돈을 내고 관람하였을 경우 이 티켓 값에는 영화 배급에 대한 배급사 이윤과 그리고 CJ E&M이 투자했던 투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CJ E&M의 자산은 2021년 기준 6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러한 자산과 자본의 변동은 CJ E&M이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투자 활동과 여러 인수합병들로 인해 변동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19년도 이후 18년도와 19년도에서 CJ 헬로를 매각한 이후 자산과 자본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및 당기순이익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정성 그래프를 보듯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역시 2018년 CJ 헬로를 매각한 이후 유동비율은 상승, 부채비율은 하락하면서 21년 추정치 기준 121%, 각각 6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OTT 미디어 시장입니다. OTT란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TT 시장은 12년 이후 연평균 28%의 성장을 거듭해 2020년은 7,800억 원 규모, 21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OTT 시장은 플랫폼별로 출시하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성과에 따라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OTT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각각 연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과거는 드라마를 제작할 때 방송사의 방영료에만 의존해 제작비 조달에 한계가 많았으나 OTT의 등장으로 판매처가 증가하고 더 많은 제작비 조달이 가능해 드라마 제작 시장 역시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시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택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면서 주요 광고 관계자들 역시 TV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 시장은 모바일과 PC의 동반 성장을 통해 광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광고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TV 광고 성장률과 디지털 광고비 및 상승률 추이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우 특히 동영상 광고 지속 성장과 더불어 포털 서비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매우 증가함에 따라 시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머스 시장입니다. 저희 팀은 커머스 시장을 TV 커머스와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로 나누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TV 커머스 시장의 경우 고정층이 많고 브랜드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에 따라 왼쪽 그래프와 같이 현재 4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V 커머스 시장의 경우 TV 송출 수수료 인상과 위드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 활성화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국고 부문에서 기존의 TV 홈쇼핑 채널을 틀어서 물건을 구매하는 TV 홈쇼핑 시장과 다르게 T커머스, 즉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리모컨 조작을 통해 즉시 상품을 결제하는 T커머스 시장이 아직까지는 10배나 작지만 T커머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T커머스 시장은 총 10개의 경쟁사가 경쟁 중이며 SK스토어, K쇼핑, 신세계 TV쇼핑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커머스입니다. 디지털 커머스의 경우 2020년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은 161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9조 원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큰 주목을 받으며 오른쪽 하단 그래프와 같이 큰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음악 산업입니다. 영화 산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1년 상반기 전체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2%나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왼쪽 그래프를 보듯이 위드 코로나의 지속과 함께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산업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공연 감소와 더불어
음원 시장 이용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으로서는 음원 이용량의 주를 차지하는 아이돌이나 가수의 컴백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또한 신인 데뷔 수가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음반 시장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8.4%나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피지컬 음반이 최근에는 하나의 소유물로서 가치를 가지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고 K-팝의 성장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강하게 성장하는 티빙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2021년 티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제휴를 맺었습니다. 컨텐츠 기획과 제작의 강점을 지닌 CJ ENM과 원작 IP를 보유한 네이버가 만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빙은 2021년 6월 환승연애의 화제성이 시청자를 유입시키며 월간 활성 사용자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같은 경우 45%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기록하며 티빙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입자 역시 20년 말 75만 명에서 3분기 기준 180만 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2년에는 400에서 500만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맡아 스마트 TV 시장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의 라인과 함께 해외 진출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빙은 올해 25개의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14편을 공개할 넷플릭스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공개한 술꾼 도시 여자들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화제성 높은 작품과 또 올 여름 유로 2020 등의 스포츠 콘텐츠로의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다방면에서 유료 구독자의 유입을 빠르게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면 OTT 시대의 K 컨텐츠 수출 구조인데요. 국내 OTT, 다른 OTT들 웨이브, 시즌, 왓챠, 카카오TV에 비해서 티빙은 TVN과 JTBC라는 양질의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는 CJ ENM의 산하 채널인 TVN과 티빙의 합작 법인인 JTBC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지상파 3사보다 혁신적인 컨텐츠 제공으로 급성장한 TVN과 JTBC가 앞으로도 경쟁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률을 넘어서서 MZ세대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이 두 개의 채널이 크다는 장점이 OTT 매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SM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입니다. 강력한 인수 경쟁자였던 카카오가 최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비난 여론과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CJ ENM이 SM 인수의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CJ ENM이 SM을 인수할 경우 음악 사업의 부문이 매출 비중이 기존보다 상승할 것은 당연하고요. SM 소속 가수들이 보유한 글로벌 팬덤과 그들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채널과 SM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신규 채널에서의 콜라보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SM 인수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어유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플랫폼인 디어유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여 13개사 150여 명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팬의 1대1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디어유 버블은 단순한 메시지 서비스를 넘어 가상현실 속에서 아티스트와 교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팬덤 공간을 마련했고 이는 하이브의 위버스와 함께 메타버스 엔터 사업의 선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어유 버블은 차세대 콘텐츠 소비자인 MZ세대의 구독 비율과 구독 유지율이 매우 높고 71%의 해외 구독자 비중에 따른 사업의 확장성 역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SM 인수 시 디어유와 삼강체제를 이루고 있는 유니버스와의 협력 기대 가능, 단순한 배분 구조와 낮은 판관비로 인한 높은 영업이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디어유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1598대 1을 기록했으며 11일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전날 어제 기준 1조 323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왼쪽 분기별 버블 구독자 수 역시 123만 명을 기록했고 중간에 그래프에서 영업이익률 역시 35.9%, 22년과 23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디어유 향후 로드맵 역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먼저 디어유의 경우 버블 사용자들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오프 및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생태계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고도화에 따른 최종적으로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도입 역시 구상 중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NFT 시장과 메타버스의 수혜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음악 사업의 비중 확대입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음반 판매량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해당 아티스트가 과거에 발매한 앨범인 후보의 판매량 증가는 매출액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사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유료 온라인 콘서트 K 컨택트를 열어 시즌3 대비 시청자 수 역시 3배 이상 증가시켰으며 노출수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그리며 5억여 건의 노출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와 하이브의 합작 그룹인 엔하이픈은 정규 앨범 첫 주 81만 장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서 오프라인 콘서트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악 사업은 전년도 동기 대비 50%가량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K 컨텐츠의 핵심 시장인 일본 시장 진출입니다. 동사의 경우 대국민 프로젝트 그룹의 성공 공식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우수한 포맷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선발 프로젝트 그룹 JO1 역시 성공적으로 데뷔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앨범 판매량은 초동 35만 장, 오리코 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후속편인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2 역시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일본에서 K 컨텐츠의 열풍이 매우 거셌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을 통해 비롯해 일본판 시그널, 위생 등등 여러 컨텐츠 등으로 CJENM은 일본 시장에서 인지도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선발 프로젝트 방영을 도와주었던 TBS 그룹과 함께 올 여름에는 전략적 제휴 역시 맺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드라마, 영화, 예능, 애니메이션 등등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제작, 배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시장의 경우 2020년 음반 판매 상위국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0년대 동방신기와 소녀시대의 2차 한류붐 이후 일본 시장 자체는 10년 내내 K-팝 수출 국가에서 꾸준히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오른쪽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TVN에서 제작한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한류 콘텐츠의 5편이 가장 화제가 된 작품 10위 안에 들었다는 점도 큰 투자 포인트로 저희 팀은 보았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TV 시청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입니다. 4세대 컨텐츠 및 커머스 수요자가 될 10대, 20대들의 TV 시청 감소는 동사의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치는 너무나도 많은데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TV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95%가 넘는 반면 TV는 50대, 40대, 30대로 갈수록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소 예상을 섣불리 반영하기에 아직까지 TV 시장은 견고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집거 생활이 늘어나면서 20년도와 21년도의 TV 커머스와 광고 시장은 오히려 상당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성과와 미디어 솔루션 강화로 TV 광고 역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동사는 디지털 커머스 사업에서 지난 5월 CJ몰, CJ오쇼핑, CJ오쇼핑 플러스를 통합한 온스타일을 런칭했으며 앞으로도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와 패션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팀은 아직까지 TV 시장이 견고하고 당장의 타겟 불가능한 리스크라기보다는 CJ 온스타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런칭시켜서 점유율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OTT 서비스 경쟁 심화입니다. 오늘 런칭을 했죠. 콘텐츠 제작사이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오늘 런칭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역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바탕으로 K 컨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연히 OTT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의 주요 콘텐츠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 특히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 역시 타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티빙의 경우 한국 드라마나 예능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티빙에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역시 콘텐츠나 드라마 역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행은 교차 구독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교차 구독의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차 구독이 어떤 거냐면 하나의 가구에서 시청하는 OTT 서비스가 2개 이상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OTT 서비스가 확대된 외국의 지역들은 교차 구독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갈 정도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구독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서 올해 2월 안드로이드 및 iOS의 넷플릭스 이용자 중 교차 구독률이 티빙은 43.8%로 마차에 이어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치에 더해서 네이버 플러스와의 제휴는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티빙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같이 제휴를 맺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기존의 티빙 가격보다 40%가량 할인된 가격에 티빙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역시 작년 6월에 새로 출시한 이후 6개월 만에 250만을 확보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구독이 늘어가는 시장에서 가격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티빙이 교차 구독 시장에서도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노무라 증권 주관 프리 IPO, 즉 상장 전 자금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한 자금 마련은 앞으로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의 OTT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당연하나 티빙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역시 있다고 생각해서 타개가 가능한 리스크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